요즘 세계에서 전쟁과 관련된 뒤숭숭한 소식이 전해지며 세계의 각 나라들은 국방산업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에 힘쓰는 나라들 중 한국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국방력과 과학기술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등 전쟁과 관련된 여러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세계의 여러 나라는 각 국가의 국방력을 올리기 위해 힘을 쏟는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핀란드, 폴란드 등 해외의 여러 국가는 한국에 무기를 수입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주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한 해 세계 각국의 무기 수출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2억 900만 TIV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국방 기술력은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의 국방 기술력이 관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에 다른 나라들이 집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극초음속 돌파 미사일 때문입니다. 이른바 하이코어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 최초의 한국형 극초음속 램제트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의 스펙은 길이 8.7m, 무게는 2.4톤이며 최소 마하 6.2 이상의 속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행체는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형태의 순항 비행체로 형상은 보잉 X-51과 3M-22 지르콘의 형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은 영국 국방성도 주목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영국 국방성에서 매월 발행하고 있고 영국 해군의 공식 신문 매체로 알려진 네이블 뉴스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란 기사글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글에서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마이크로 센서와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동시에 내장한 대함 유도탄에 적용한 탐색기, 즉 다중모드 탐색기를 탑재하여 프랑스의 MICA 0대공 미사일처럼 대함 미사일의 끝은 임무에 따라 역할이 바뀔 수 있으며 공합 유도 미사일2의 탐색기는 모든 상황과 목표에 대응할 수 있는 RF, IAR, EO를 가질 것입니다. 라며 한국의 최신 극초음속 미사일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나라의 여러 매체에서도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어느 한 매체는 한국은 2020년대 후반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며 한국 최신 미사일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는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졌길래 이 정도로 관심을 받는 것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하이코어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동향을 고려하여 국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0년 개발 계획을 세웠으며 2021년 최초로 프로토타입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프로토타입 형상은 미국의 X-51 웨이브라이더와 러시아의 지르콘 미사일의 형상과 거의 비슷하지만 추진체계가 3단으로 나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1단 추진체는 나로호의 2단 킥모터, 2단 추진체는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개발 완료 후 한국의 자체 개발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하여 운용될 계획인데요. KF-21 보라매 전투기 또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굉장히 위력적인 전투기입니다. 보라매 전투기는 기존 스텔스 전투기와 유사한 기체 형상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KF-21의 개발이 완료되고 블록 3으로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추어 기존 전투기인 5세대를 뛰어넘는 5.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에 주목을 받는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보람의 전투기 한 대당 국산 무인 전투기 가오리-X와 합동 비행을 하며 운용될 예정이기에 보람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F-21 보람의 전투기는 2026년에 실전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인 하이코어는 2024년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무기가 실용화가 되어서 동시에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한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증가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초음속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극초음속이 나온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한국은 국방력 강화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고 있어. 이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봐. 게다가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쉽게 보면 안 돼. 개발 계획을 밝히고 1년 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속도야. 한국은 외계인을 잡고 있는 게 분명해. 예전부터 한국에는 천재들이 많았어. 한국의 고등학생만 봐도 알 수 있지. 어쩌면 그들이 외계인 아닐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서도 나와.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을지 몰랐어. 정말 놀라울 만한 속도야. 마치 그들의 개발 속도가 극초음속 같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만큼 엄청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그들의 향상심은 끝이 없는 것 같군. 한국인들은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미 개발 중이고 무언가를 개발 중이라고 하면 이미 개발이 끝나 있어. 한국은 지하 자원이 없기로 유명한 나라이지만 그걸 대신할 유능한 인재 자원이 있지. 한국 속담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다고 알고 있어. 그들의 영토는 작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야. 한국에서 램제트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야? 독일이나 영국, 미국에서 만들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것은 의외인 것 같아. 한국이 핵을 가진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가질지 상상도 못하겠어. 아마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 달도 안 걸려서 만들어낼 거야. 사실 한국은 외부에 공표된 것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 이번 미사일과 도산 안창호함만 봐도 알 수 있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